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11시에 직접 지시본과 조감도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신정부의 용산시대가 개막됐음을 선언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11시 김광일 쇼가 일단 몇 가지로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시대 개막 선언, 이것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런 부분에 저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격려와 응원의 함성도 들리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터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갈 것인지 용산으로 갈 것인지 양쪽을 검토한 끝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국민들께 향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을 윤석열 정부는 첫 발작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용산시대 청와대 해체와 이전, 문재인이 약속 어긴 것 윤석열은 반드시 한다. 이것이 국민들께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앞 정권들이 광화문 시대를 얘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 문제, 보안 문제, 시민들께 불편 문제, 이런 구실을 삼아서 약속을 어기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와 차별짓는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 첫 발자국을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을 실천하면서 시작을 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고 이전하는 그 용산시대의 첫 번째 핵심적인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5월 10일부터는 청와대 터, 옛 청와대 자리가 있을 뿐이고 푸른 기와지붕을 얹은 청와대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청와대는 없다. 여기에서 청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앞선 정권, 몇몇 정권에서 보여준 불통, 비효율, 대통령 직무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참모진이 만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 한때는 그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만나느냐, 운전을 하고 만나느냐. 청와대 안이 그렇게 넓습니다. 7만 6천 평, 축구장 35개가 들어갈 넓이입니다. 이제 그런 비효율과 불통의 시대를 마감한다. 이것이 청와대는 없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일단 대통령 당선인한테 그 참모들이 청와대 일단 들어가시라, 이렇게 복잡한 얘기도 많고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청와대 터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몇 달이고 좀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으니 그런 것을 한꺼번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시라, 그리고 1년 뒤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오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런 식으로 취임 초기에 어물쩍 넘어갔다가 끝내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것을 2번 약속했습니다. 한 번은 2012년 그때 출마했을 때도 약속을 했었고 2017년 당선됐을 때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74년 만에 청와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 그 우리나라 권력 최고 지도자가. 또 어떻게 보면은 918년 만에 나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려 시대부터 저희가 궁궐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 남경 한양을 남경이라고 불렀었죠. 그때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따지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권력의 핵심 부분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권부의 핵심은 경복궁이고 그 뒤는 이제 뒤뜰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거기에서 거의 1000년 만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제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실감나는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안 보여주고 글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글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름 부분만 가리고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네, 맨 마지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했던 분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 이것을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라고 해도 뭐 거의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인터넷 공간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패러디 게시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초입에 했던 말처럼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번에 청와대 해체와 용산시대의 개막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불통과 비효율을 끝내고 새롭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앞 정권이 약속만 해놓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윤석열 시대는 그 첫 발자국을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떼어내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오늘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장제원 의원하고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안 좋은 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 약속했던 점심에 불발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론을 갖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협상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 협의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딱 두 가지로 거의 압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사 문제입니다. 지금 공기관, 공공기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350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350기관에 기관장, 상임감사, 이사 이렇게 하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공석이면 공석 아니면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몇 달 동안 이렇게 유임할 수 있게 하고 나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어떡하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요. 거기 뭐 한국가스공사 뭐 무슨 공사 이름 붙어 있는 것, 이제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면 문제입니다. 사면은 지금까지 거론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은 셋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면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실무적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덧붙여서 포괄적으로 공개가 되는 그런 실무적 협의 내용이 여러분께 또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